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네, 박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더위가 막 한창 기승을 부리고 더워서 그렇죠? 그런지 약간 눈도 좀 이렇게 눈에서 뭐 좀 이렇게 변화가 오고 건강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밀떡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더위가 되게 심해지니까 그런 거 잘 챙기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 여러분의 더위를 쫓을 만한 그런 초대 손님을 모셨죠.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태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언제 나오셨던 거였죠? 처음 왔을 때가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 전이었어요. 이전. 네, 그리고 팬데믹 때 마스크 쓰고 한번 왔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방송이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이 나중에 유튜브 스타가 되는. 아, 진짜요? 네, 뭐 태상호 기자도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채널은 있는데 그렇게 네. 자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전인범 장군 나오시더니 유튜브의 맛을 보시더니 유튜브를 한창 하셔갖고 지금은 뭐 유튜브 스타가 되신. 솔직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오기 전부터 네. 워낙에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그게 네. 어떻게 되면 우리가 화약고에 막 기름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튜브의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쪽 KF-21 보람에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전해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박 의원님? 저율 양산 기체가 1호기가 네. 이제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짤막한 단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녹음 시점으로 하루 전에 보도가 됐을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전에 알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보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도를 보고서 한번 보람에 관련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람의 얘기는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뭐 질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태 기자님은 그 해외나 이런 데 있을 때 그 해외 군사 전문 기자나 관련자들이 보람에 대해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었나요? 제가 네. 사실 항덕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쪽은 그렇게 많이 관심을 못 갖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죠. 자국에서 뭐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전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국가 없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는 국가가 많아서 그죠. 손가락 10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서 그죠. 하나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최근 뭐 K방산이라고 해서 점점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 체계들이 전 세계에 팔려 나가면서 해외에서도 보라매가 도대체 뭐냐? 선전을 잘한 것 같아요. 카이가 여기저기에다 선전을 잘했는지 또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문의 오는 거는 대부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냐라는 대부분 기자분들이니까. 일단은 사실이냐 아니냐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니네가 얘기한 그 카이나 이제 한국에서 얘기한 것만큼 그런 성능이 나오느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K9이나 뭐 K2가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만들 제품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2와 K9이 괜찮으니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아요.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 그럼 이번 보도로는 몇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만들어서 이제 수출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그렇죠. 예전에 좀 더 된 보도죠. 그래서 뭐 EX 이야기도 나오고 EX 여러 가지 이 버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심은 그게 아니었고 제가 갖는 관심은 보람의 로드맵이에요. 물론 뭐 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그 매체들 또는 해외에서 아직도 보람에 대해서 뭐 의구심도 있고 또 궁금증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를 위시한 방위산업청에서 하는 말은 점점 더 분위기가 좀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밀떡에서는 항상 팩트를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국뽕을 다 가리고 또 제거하고 걷어내고 이야기를 한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로드맵이 좀 바뀌었다라는 감을 받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좀 소개해 볼까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원래 밀떡에서 로드맵을 이야기하기를 세 단계로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블록별로. 거기에다가 보람에는 아니지만 KF-XX 라는 그런 차세대. 그런 사업 명칭으로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은 차세대의 기체에서는 유무인 멈티는 물론이고
그것이 6세대의 특징을 갖는 무기 체계로 발전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요번에 나온 걸 보도를 보고서 느낀 바는 앞으로 6세대 기체들이 계속해서 2030년대 중반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것 그렇죠.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가장 뭐 앞서고 있는 거는 역시 미국이죠. 미국의 차세대 기체가 6세대 기체가 그즈음에는 본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의문이 되는 거 우리가 6세대 기체는 또 몇 발씩 늦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로드맵을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킨 거 내지는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기존에도 계속 기반 기술을 습득하거나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응집시켜서 한 곳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보라매 KF-21EX라는 네. 걸로 나타내지 않았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 1, 2는 그대로 네. 가는데 그대로. 블록 3와 KF-XX라는 사업은 이것이 전부 블록 3와 KF-XX 사업이 합쳐져서 KF-EX 사업으로 KF-21EX 사업으로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방위 사업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확정된 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의 방침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여지껏 봐왔듯이 방위 사업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그러니까 외부에 공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노동법이 바뀐 것 같아요. 보람의 현재 상황이 양산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율 양산이면은 초기 생산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블록 1에. 그렇죠. 블록 1에 지금 아시듯 20대를 네. 양산 승인이 났잖아요. 그래서 20대 양산에 대한 1호기부터 조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6개월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0대 양산이었는데 20대 먼저 만들고 그다음 20대 먼저 만드는 와중에 다시 20대를 만든다. 네, 뭐 그거에 이렇게. 대한 이슈는 네. 우리도 다루었지만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블록 2, 블록 3, KF-XX까지 이제 계획이 쫙 나왔다.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뭔가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 이런 조금 안심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네. 사실 그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그런 로드맵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어떤 전투기든지 그런 로드맵에 의해서 계획이 실행된 적도 있고 뭐 바뀐 적도 있죠. 다운된 네. 적도 있고 아예 취소된 적도 네. 상당히 많죠. 다른 국가의 예를 들면. 근데 언론의 문제를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최소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군사 전문 기자라고 했던 사람들이나 군사 전문지 군사 관련 언론이라고 했던 데서도 복잡한 얘기는 건너뛰거나 자기 입맛대로 막 바꿔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두세 가지가 있죠. 네. 뭐 태 기자님도 있으시지만 너무 익숙하지. 예, 네. 이런 사례가 있죠. 뭐 어떤 사례는 그걸 취재해서 알았더라도 막는 경우가 있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우리나라에는 국방 전문 기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극소수예요. 네,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깊이 있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오버. 뭐 엉터리 보도도 네.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관심 있는 게 보람의 블록 1, 2도 있지만 블록 3 정도 돼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올 거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출형 버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의 아주 포커스는 바로 스텔스 네. 기능을 블록 3에서 구현하면서 이제 5세대 기체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KF-21EX에서 구현이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로. 네. 그럼 가장 관심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저일 양산되고 있던 이제 블록 1이라고 부르는 버전도 있지만 이 다음 버전이 이제 블록 2가 되고 저희 예전에 과천에 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들었을 때 스텔스기는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긴 했잖아요. 블록 2 버전에서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형상이라든지 내부 무장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쨌든 스텔스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블록 3로 가면 사실 어떤 특징들이 더 나오게 될까요? 첫 번째 이제 스텔스죠. 스텔스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4-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라스라고 하는 전파, 주파수 흡수 구조물, 구조체가 있고 또 하나는 램. 예,
스텔스 도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술기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그걸 대해서 기술을 완성을 시켜놓은 단계예요.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원래 보람의 KF-21의 형상 자체가 RCS 값이 거의 뭐 준 스텔스 수준으로 지금 낮춰져 있잖아요. 일반적인 항전 장비들에 대한 내구화, 내재화 이런 것들만 좀 더 보완한다면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스텔스는 벌써 갖춰졌다라고 보고요. 비교해서는 그렇지만은 슈퍼 호넷 같은 경우보다 한 단계 위에 그런 스텔스 성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4.5 세대라는 네. 그런 명칭에 걸맞는 네. 기체이기도 하고요. 5세대를 지향하는. 네. 거의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구조상에는 몇 가지를 빼고서는 5세대다 벌써. 근데 이제 거기에 램 기술, 그다음에 라스 기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굳이 또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톱니바퀴형의 그런 구조물 그런 것들도 변화를 주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목표 획득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뭐 미사일도 새로 개발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다른 또 에피소드에서 또 많이 다루었지만은 그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그것을 벌써 계획을 하고 네네. 그 단계부터 공대지 미사일 그런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은 그걸 맞추어서 이제 개발을 쭉 해왔고 그리고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그거대로 이제 개발을 그렇죠. 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과는 아니지만 뭐 조립을 해서 전원을 꽂는다고 이게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미국도 무기 개발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삽질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군이 전투기 관련이나 다른 무기 관련했을 때 아 얘는 이건 좀 심했는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에는 대표적인 삽질. 그렇고요. 예. 대표적인 삽질을 그냥 굉장히 큰 범위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블럭 1에서 블럭 2, 블럭 3로 올라갈 때 업체에서 하고 싶은 게 있고 업체에서 하고 싶은 게 있고 최종 사용자의 의견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잘 버무려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못 버무려지면은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라매가 나오면 블럭 1, 블럭 2, 블럭 3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지금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다고요. 그려놓은 보라매가 달라. 다 다르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초도기를 운영해 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 처음 블럭 1을. 네. 그러니까 블럭 2는 뭐가 모자라니까 이건 꼭 넣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하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군이 그래도 공군은 좀 난데 우리 군이 약간 그런 점이 떨어져요. 미군이라고 그러면 잘하냐? 미군도 그런 게 떨어져서 삽질을 말씀하신 그런 삽질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미군의 사건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보람에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블럭 1의 실무자들,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영할 공군 조종사나 기술자들이 아 이런 버전이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이게 보라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만든 사람한테도 이 친구는 나의 귀한 아들이고. 그죠. 이걸 조종하는 분들한테도 이 친구는 나의 귀한 아들 혹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전투기 같은 기체라 그래도 그렇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뭐 잘 입히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학비가 조달이 안 될 때나 아니면 아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합과 절충이 이제부터 시작될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블럭 2, 블럭 3 얘기를 할 때 수출형 버전이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수출형 버전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출형은 아직까지는 뭐 수출형이다라고 완벽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블럭 2예요. 블럭 2. 우리는 블럭 2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 우리라고 하면은 주체는 카이죠. 카이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개발 완료할 블럭 2다라는 건데 그거를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블럭 2 알겠는데 하면서 내심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는 블럭 3가 아닌 거예요. 블럭 3라고 불릴지 또 다른 표현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KF-21EX라고 하는 그 버전을 생각하고 있겠죠. 수출형 버전. 그러니까 뭐 기술을 넘겨주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 두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블럭 3와 우리가 6세대를 지향하고 있는 KF-XX가 합쳐진 거라서
그것을 한꺼번에 이루기 위해서는 한 3가지 단계로 또 나눠야 된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디테일한 로드맵을 또는 또 제가 카이 관계자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블록 3에 해당되는 부분이 단계 1, 단계 2에서 구현을 할 것 같아요. 연도로 보면 한 2035년까지는 35년. 완성시켜 보려고 네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5년 이후부터는 실제 기체들을 완성하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인공지능과 함께 소위 말해서 6세대 기체들이잖아요. 네. 따라다니는 윙맨 기체들도 네. 전부 기능이 있는 기능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기체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영역 안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건 그거대로 그렇죠. 개발을 해나가고 네. 있어요. 그것들이 보라매와 합쳐지는 것이 바로 3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고 근데 술을 우리가 안 마셔도 막 취하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텐데 사실 말은 쉬운데 네.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단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탁탁 해내니까 이거 다른 나라들이 야 한국이 되니까 우리 되나 봐 막 하면서 막 어설프게 도전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긁는 댓글들을 좀 보이고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가끔 인도네시아 분들 들어와서 뭐 깡통 전투기다 요즘 터키 분들도 좀 활약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뭐 우리 잘해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박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우리 보라매 개발 계획은 블록별로 잘 진행될까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죠. 네네. 없는데 저도 사실 보라매 초반에 보라매가 이야기 나올 때부터 반대론자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기체를 개발하는 수많은 먼저 거쳐갔던 다른 국가들, 다른 세대의 기체들임에도 불구하고도 실패 사례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수십만 개의 부품과 함께 조합되어야 될 이 전투기, 그것도 4세대를 뛰어넘는 4.5세대 내지는 5세대의 기체, 더 나아가서 6세대의 기체를 우리가 만든다고? 항공 기반 기술도 없는데, 거의 없는데. 네. 그리고 4대 항전 장비를 볼 때도 저는 남들보다는 좀 먼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개발 실패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저도 개발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타임 스케줄대로 되겠냐라고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타임 나거든요. 스케줄은 당연히 안 됐습니다만은 아예 그 자체에 도달을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적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어떤 막차를 탄 느낌이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레이드 위에 그렇죠. 티어 1 쪽에 들어갔다. 막차로라도. 네. 그래서 아까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그렇죠. 말씀드렸지만은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근데 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했다고 쉽게 될 거라는 오해와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태 기자한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2030년대 중후반쯤에 초중반쯤에 우리 계획대로라면 보라매 블록 3 정도가 하늘을 확 날아다니고 있을 텐데 내부 우장창 달고 막 최신의 전투기가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그 외국의 시선은 어떻게 변할까요?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년 안 남았죠. 6년 하고 뭐 한 10년 정도? 그때까지는 K 방산이 잘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라매가 준수하게 나오면은 분명히 해외 판매도 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 자체는 높아요. 그런데 조금 찬물을 끼얹자면 요새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한국의 방산 수출이 실적 위주로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가진 K9이나 K2보다 수출형이 더 좋아. 뭐 에어컨도 있고 뭐도 있고 뭣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관련 기술 다 줘도 걔네들 못 만들어. 뭐 유지보수도 그렇게 수월하게 못하니까 줘도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엔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이나 방산 물자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방산을 수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라매 정도 되면은 전략 무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수출하는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수출형 버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방산 수출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로드맵이나 라인선을 네. 이런 거를 정해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게 그냥 총이 아니야 박격포처럼 이제. 퐁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몇 국가 못 만드는 물건들을 그렇죠. 만들어내는데 이런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향후에 잠재적 네. 적국에 넘어가면 안 되는 물건들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는 실적 위주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첨언한다면 네네. 너무 공감을 해요. 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밀떡에서 이야기했던 방위 산업에 대해서 뭐 이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좀 저는 거부감이 든다고 하면서 이야기할 네네. 정도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포커스거든요. 근데 이걸 저의 우려나 태상호 기자님의 우려들은 또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방위 산업체나 그러겠죠. 또 방사청이나 네.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우리가 처음이라 그렇지 그런 우려들을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 안심이 되고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는 방위 산업에 대해서 보았을 때 기술 이전을 아니하면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설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좀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이 좀 되면서 네. 한두 마디만 더 하면은 보람의 KF-XX가 네. 이제는 KF-EX로 네. KF-21EX로 바뀐다는 거 하면서 동시에 그럼 어떤 거냐 바로 생각이 드시는 것이 블록 1과 2는 스텔스 기능 전혀 그렇죠. 없이 갑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없이 가고 대신 블록 3에서 새 기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합쳐지기 때문에 새롭게 설계돼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F-15K를 이제 대체해야 될 상황에 오는 2040년대를 대비한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모든 설계를 다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 무장창에 대한 설계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에피소드가 그렇죠. 많은데 네. 또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